안녕하세요. 전공의 배우와 저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죠. 사랑이란 그 이름만큼 아름답지 못하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냐? 여러분이 연애를 시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욕망에 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고 욕망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연애의 감정이 싹 트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연애라는 것은 나 좋다고 한다,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뜻이 어느 정도는 말이 성립이 되죠.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파트너에게 헌신적이고 애정을 표현하고, 그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어느 정도 헌신하고, 이러한 과정이 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 헌신, 희생, 이런 것도 존재하지만 또 상대를 이용하고 상대를 통한 나 자신의 욕망의 발현, 이런 것 같이 상당히 냉정하고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본능의 발현, 이런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늘 충돌하고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연애라는 감정은 상당히 강렬한 에너지의 어떤 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겪는 수많은 에피소드가 존재하죠. 그래서 상대의 사랑이 확인이 되고 내가 상대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확인이 되면 왠지 이 충만한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을 여러분이 합니다. 하지만 연애라는 것은 두 젊은 남녀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의 영혼이 한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러한 모험의 여정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들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루는 주제는 이별입니다. 즉 여러분의 관계가 파탄이 되고 이별이 됐을 때 여러분의 어떤 집착,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의 어떤 손실,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의 비극입니다. 희노애락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때는 굉장히 사랑하고 나한테 헌신적이고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인물이 지금은 굉장히 냉정하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감정의 변화가 여러분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애정의 밸런스입니다. 두 분이 연애를 하실 때 너무 나 혼자 격렬하게 드라이브를 걸든지 그쪽은 나한테 주는 사랑이 적다고 해서 상대한테 언제나 불만을 토로하고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직선적으로 상대에게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고에 기반을 둔 그런 의지의 충돌은 반드시 이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연애가 진행되는 이 과정을 언제나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드라이브를 많이 걸 때는 자신의 감정을 좀 낮추고 욕망을 좀 낮춰야겠죠. 상대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균형적 사고를 여러분이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랑의 애정의 밸런스가 깨질 때 되게 이별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애정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상대가 외도를 하거나 하여튼 상대가 나에 대한 감정이 식어서 이별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의 제목, 그들의 일회용품이 되지 말자 라는 얘기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일회용품이 뭡니까? 화장지, 휴지, 크리넥스,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생리대 같은 거죠. 이모셔널 템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서적 생리대죠. 즉 여러분이 그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이 그들의 일회용품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물건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급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이 화장지나 생리대 같은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그 필요한 것이 기능을 다 하고 나서는 처참하게 버려집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일회용품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들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들은 여러분을 버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필요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가, 좋은 예가, 즉 여러분을 버려놓고도 그들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좀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강렬하게 매달리는 것은 그들의 삶의 루틴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경찰을 부르거나 급격한 어떤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서 여러분을 버립니다. 멀리합니다. 너무 심하게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와 함께 노 컨택을 유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노 컨택을 잘 시전을 하면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즉 그들은 여러분을 그들의 생리대로 쓸 것을 원합니다. 아주 잔인한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 컨택을 잘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연락을 하기를 원합니다. 즉 매달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한테 매달림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달림을 받으면서 안돼 스테이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버린 그들 X의 심리 변화 단계 7단계 이런 영상을 제가 왜 만들었냐. 사실 그 영상이 제가 만든 수많은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별을 당했을 때 그들의 심리 변화 과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안도의 스테이지가 무너질 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필요로 하냐? 여러분이 그들의 정신적인 생리대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들의 일회용품이 되어주길 그들은 원합니다.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의 노컨택을 방해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자나 나르시스트적 그런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렬하게 여러분의 노컨택을 방해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까지 애정 표현을 강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별을 당한 여러분은 굉장히 감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다시 나의 옛 사랑을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여러분의 본심을 드러내면 그들은 도망갑니다. 우리는 같이 될 수 없는 관계다.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 또 이런 식으로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아주 나쁜 X들이죠. 이런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재회 자체를 여러분이 포기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노 컨택을 잘 진행하시면 약간의 이러한 낚싯밥, 빵부스러기, 후버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누구나 나르시즘을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누구나 다 사람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악랄한 감정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은 면을 가지고 있지만 악마와 같은 면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자, 일회용품 얘기 다시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컨택을 방해할 때 언제나 여러분은 굳건하게 일관성을 보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오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은 제가 수없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자, 또 다른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리바운드가 있는 케이스인데 여러분과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X가 새로운 이성 파트너를 만나서 리바운드를 형성하고 그들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리바운드 관계는 깨지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제가 1000명이 넘게 상담을 해왔는데 정말로 저와 상담하신 분들 중에 리바운드, 환승 이별을 당하신 분들 중에서 새로운 파트너와 3, 4개월도 안 돼서 브레이크업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합니다. 정말로 그들의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들을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아까 좀 듣기에도 매우 불편한 그 이모셔널 템폰, 정신적 생리대의 어떤 현상이 다시 발현됩니다. 여러분을 버린 X가 리바운드와 어느 정도 사귄 후에 그들의 관계 역시 브레이크업 되고 여러분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제가 그들은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중성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신적 생리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애정 결핍이 있거나 독립성이 굉장히 약한 좀 나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X들이 이러한 기조를 보이는데 그들의 리바운드가 깨지고 그들은 매우 공허하고 짧은 시간에 2번의 이별을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한테 돌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관성이나 명확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일관성과 명확성이 없는 A는 좋은 애인이 아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즉 단절을 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X는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과 재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즉 여러분을 정신적 생리대로 사용하는 거죠. 자기가 이별을 2번 겪고 나서 마음이 공허하고 슬프고 외롭고 하니 여러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재회할 것 같은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돌아옵니다. 데이트도 하고 애정 표현도 합니다. 심지어는 같이 잠도 잡니다. 이러면서 여러분과 다시 애인이 된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여러분이 관계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모호한 자세를 보이면서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난 너와 재회할 생각이 없다. 친구로 지내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의 기조는 상당히 애인이 할 수 있는 연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을 참 곤란하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때 또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은 그들의 정신적 일회용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별당했을 때 매달리는 행위는 여러분은 그들의 정신적 일회용품이 스스로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각오하고 덤벼드는 자세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들의 이별은 어느 순간 발생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별은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달리고 파우팅을 한다 해서 여러분의 원하는 바로 재회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100%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계속 그들의 정신적인 일회용품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컨택을 잘 하고 있는데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라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재회할 생각이 없지만 여러분을 정신적인 일회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덤벼드는 그러한 확률이 매우 높으니 조심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리바운드가 형성이 되고 그 리바운드와 브레이크업 된 후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건지 아닌지도 여러분이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드린 얘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이 극단적인 케이스가 자주 발생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언제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기억할 만한 힘든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또 많이 공허함을 느끼고 손실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죠.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위로가 되신다면 저 역시 기쁩니다. 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과 다시 연애를 시전해야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왜 연애를 시작했을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물론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거나 연애를 끝났거나 본인에 대한 감정은 본인에 대한 사고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바위와 같이 견고합니다. 너를 만나서 행복했지만 너가 나를 떠났다 해도 나는 여전히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기조입니다. 너와 헤어졌기 때문에 나는 자존감이 바닥이다라는 분은 이미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고 언제나 홀로 가야 하고 원래부터 독립적인 성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대한 장점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stay with me 하시고 언제나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언제나 많은 신임과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